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의 수가 나왔을 때 그 눈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조건이 3 이상의 수가 나왔다는 게 조건이고요. 그때 구하고자 할 확률은 짝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3 이상이 나올 확률분의 3 이상이고 동시에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돼요. 자, 3 이상의 수가 나올 확률은 3, 4, 5, 6, 4가지니까 6분의 4죠. 3 이상이고 동시에 짝수인 숫자는 4랑 6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야. 6분의 2. 그러므로 2분의 1이 정답이죠. 1번. 그다음 빨간 공 2개랑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 빨간 공 2개랑 블루 4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6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요. 2번 꺼내. 파란 공, 빨간 공의 순서로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처음에 자, 이거 곱셈 정리 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1번으로는 파란 공이 나오고 동시에 이 두 번째로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데 이거는 곱셈 정리에 의하면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곱하기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오는데 조건이 처음에 파란 공이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죠. 자, 그럼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파란 공이 4개니까 6분의 4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파란 공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조건 하에서 그럼 이제 이 조건에선 공이 5개 남았죠. 5개의 공 중에서 빨간 공이 한 개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3이니까 1, 15분의 4. 2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은 조건부 확률, 2번은 곱셈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3번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3분의 1, B가 2분의 1일 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해보라는데 독립일 때는요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과 같죠. 그러므로 지금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6분의 1이 교집합의 확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은 덧셈 정리 써서 구하면 돼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요. A의 확률 3분의 1, B의 확률 2분의 1, 교집합의 확률 6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통분해보면 6분의 2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3번에선. 4번에서는요. B사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수명이 1년 이하일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자, 수명이 1년 이하일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자, B사의 배터리 4개 중에서 3개의 배터리의 수명이 1년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4번 뽑는 시도를 하는 거야. 4번의 시도 중에 3번 1년 이하일 확률이 나오면 되니까요. 나머지 한 번은 1년 이상, 1년 초과할 확률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4번 문제네요. 그러면 4, 3은 4고요. 요거 계산하면 4의 4승분의 3. 그러므로 4의 3승분의 3이니까 6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t1이라는 점수는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자, 이거 자료 변환하는 건데 잠깐만 다 읽어보고 가자. 자, 이때 x의 이것을 x의 t1 점수라고 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 t1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저기 x 일단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x의 평균이 m, 그 다음 분산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모든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m을 빼고 시그마를 뺀 이 값의 평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죠. 기존 평균값도 이렇게 계산이 되면 돼서 이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곱한 값에만 영향을 받죠. 지금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는 값은요.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시그마 분의 1을 곱하고 시그마 분의 m을 빼서 만든 값이야. 근데 표준 편차는 이 곱하기에만 영향을 받고 더하기 빼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시그마 분의 1배만 해주면 되죠. 근데 시그마 x가 시그마였기 때문에 얘의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정규분포 가면은 얘가 바로 z죠, z. 자, z. 이렇게 계산한 값을 z라고 했을 때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라고 기억을 하니까 뭐 그걸 아는 사람은 바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에 대해서 이제 t1의 평균을 구하는데 t1의 평균은 이 값의 평균에다가 즉 0에다가 표준편차 표준편차래. 자, 10배를 했고 그 다음 더하기 80을 했기 때문에 t1의 평균은 80이고 표준편차 t1의 표준편차는 지금 이 값의 표준편차 1에다가 자, 곱한 값이 10이니까 곱한 값에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을 구하면 90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 자, 위에 거랑 이제 세트 문제인데 같은 상황에서 자, 이번에 평균 6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수학시험에서 자, 그러니까 x라는 거 수학시험 평균 6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50점을 받은 학생 50점을 받은 학생 x가 50이야. 50을 받은 학생의 T1 점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 10 곱하기 자, 원점수 50점에서 평균 60 빼고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고 이 값에다가 10배라고 80을 더한 게 이 50점 받은 학생의 T1 점수가 되는 거죠. 계산해요. 5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80이므로 30점인가? 뭐야 이거? 아이고 50이래? 10이죠? 잘못했어. 70점이 되는 거죠. 70점. 2번. 자, 지금 5번, 6번 같은 스타일은 정규분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기억을 해주면 이게 Z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거 기억을 해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7번 A도시 사람들은 100명당 1명꼴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대. 이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법의 정확도가 95%래. 자, 감염이 될 확률은 10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리고 그 판정을 정확히 판정할 확률은 95%, 즉 0.95예요. 100분의 95라고 쓸까? 분수꼴로 100분의 95예요. 자, 이럴 때 A 도시 사람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갖고요.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대요. 검사한 결과가 양성이라는 결과를 보였을 때 실제로 감염되었을 확률을 구해 보래요.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분모에는 양성 반응을 보였을 확률이 분모에 오고 분자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고 동시에 감염이 되면 되겠죠. 실제로 감염. 근데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자, 감염이 실제로 되고 동시에 정확히 판정을 하거나 그 다음 실제로는 감염이 되지 않고 동시에 이번에는 정확히 판정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잘못 판단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걸 두 가지를 합친 게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에요. 분자에는 자, 양성 반응이면서 감염이 됐다는 거는 감염이 됐고 동시에 정확히 판정을 했으면 양성이면서 동시에 감염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요. 이거 곱셈 정리 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확률, 세 개 확률을 곱셈 정리 갖고 구하면 돼요. 자, 먼저 감염이 될 확률부터 구해보면 100분의 1의 확률로 감염이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정을 하는데 감염이 됐다는 조건 하에서 정확히 판정을 할 확률은 100분의 95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안 될 확률은 100분의 99예요.
감염이 안 됐는데 불완전하게 잘못 판단한 확률은 100분의 5죠. 다음 감염될 확률 100분의 1, 정확히 판정할 확률은 100분의 95. 그래서 자 분모 문제에다가 만을 곱해서 이렇게 샥 지워주면 분모는 95 더하기 5 곱하기 99, 5 곱하기 99. 분자는 95가 되니까 분모 분자 5로 약분하면 19 더하기 99분의 19. 그래서 118분의 19.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조건부 확률을 실생활 문제에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색으로 구분할 수 없는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는 3개의 잔과 커피가 들어있는 2개의 잔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은 까나리 3개랑 커피 2개 이렇게 5잔이 있어요. 자, 먼저 게임의 참여자가 5개의 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게임 사회자는 참여자가 고른 잔을 제외한 나머지 잔에서 까나리 액젓이 든 잔 하나를 공개를 하고 참여자에게 다른 잔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참여자가 잔을 바꿨을 때 잔에 커피가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래. 자,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거네요. 참여자가 잔을 바꿨다는 조건 하에서 그때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선택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구하죠. 분모에는 바꿀 확률, 분자에는 바꾸고 나서 커피가 있는 걸 갖고 있을 확률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까나리를 선택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까나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건 까나리, 까나리, 커피, 커피인데 사회자가 까나리 중 하나를 없애준다고 알려주니까 그건 선택 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바꿀 확률부터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꿀 확률은 바꾸는 거 같은 경우는 바꾼다 안 바꾼다 선택지가 2가지밖에 없어서 자, 이 경우 첫 번째 케이스에서 바꿀 확률을 처음에 까나리를 선택을 하고 나서 바꿀 확률은 까나리가 선택이 될 확률은 5분의 3의 확률로 까나리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이때 뭐 이제 바꿀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을 바꾸겠죠. 뭐 그 기회를 줬어. 바꿀 기회를 줬을 때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럴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선택을 한단 말이지. 그럼 커피를 선택한 경우에는 까나리가 3개가 남고 커피가 1개가 남는데 사회자가 까나리를 하나 지워줘요. 알려주면서.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커피를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바꿀 확률은 처음에 커피 선택할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바꿀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바꾼다 안 바꾼다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종합을 하면 바꿀 확률은 까나리를 선택하고 나서 바꾸는 확률 10분의 3. 그 다음 커피를 선택하고 나서 바꿀 확률 10분의 2니까 10분의 5. 즉 바꿀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바꿀 확률이고요. 다음 이번에는 바꿔서 커피를 선택할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서 또 생각을 해봐. 자, 일단 까나리가 선택이 됐어요. 5분의 3 확률로. 그럼 또 이 상태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바꾸기로 결정할 확률도 2분의 1. 그럼 바꾸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뽑겠죠. 남은 게 이제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3개 중에서 커피가 2개니까 커피가 바꿔서 커피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커피를 처음에 선택을 하고 나서 바꿀 확률 2분의 1이고요. 바꿨을 때 바꾸게 되면 여기서 고를 거거든. 3개 중에서 커피가 선택된 걸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죠.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더해주게 되면 바꿔서 커피를 선택할 확률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 약분하면 15분의 3 더하기 여기도 약분해주면 15분의 1. 그러므로 15분의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던 확률은 분모는 2분의 1이고요. 분자는 15분의 4예요. 그러므로
분모 문자에다가 2를 곱해주면 15분의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하고 곱셈 정리 이런 것들이 결합된 문제고요. 케이스를 좀 잘 나눠서 처음에 까나리 선택한 경우랑 처음에 커피 선택한 경우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잘 생각을 해줘야겠네. 자, 9번 문제 볼게요. 주머니 속에 1이 적혀있는 공이 2개,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 3이 적혀있는 공이 2개, 5가 적혀있는 공이 2개, 다 2개씩 들어있어.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5가 2개. 이렇게 8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씩 3번 공 꺼낼 거야. 한 번, 두 번, 3번 이렇게 꺼낼 거야.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x가 9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합이 9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합이 9가 되려면 자 1이 제일 많으면 115 해도 안 되죠. 9가 안 되니까 11은 안 되고 1이 한 개 있을 때는 125도 안 되죠. 작으니까 135 1이 포함됐을 때는 135밖에 없겠다. 1하고 둘이 더해서 8 되는 게 3하고 5밖에 없으니까. 그럼 1이 아예 없을 때는 2일 때는 2, 2, 5 2가 두 개인 경우 2가 한 개인 경우는 2, 3 이렇게 됐으면 4가 돼야 되니까 4가 없어서 안 되죠. 2가 한 개인 때는 합쳐서 7 나와야 되는데 7을 못 만들지. 그래서 2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아예 안 되고요. 그럼 2도 안 쓰는 경우 3일 때는 3 다시 넣지 않으니까 3, 3, 3. 안 되겠죠? 뭐야, 두 개밖에 없네. 되는 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1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135가 나올 확률인데, 이 135도 경우가 6가지가 있다? 135 나올 수도 있고, 153, 315, 351, 그 다음에 뭐 513, 531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225 같은 경우는 225, 252, 522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135 나올 확률은 처음에 8개 중에 1이 2개 있으니까 8분의 2예요.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7개 중에서 1이 없어질 테니까 7개 중에서 3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고요. 5가 나올 확률은 이제 6개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6분의 2예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1이 나올 확률 8분의 2, 7개 중에 5가 나올 확률 7분의 2, 그럼 남은 6개 중에 3이 나올 확률 6분의 2. 이와 같이 이 6가지 케이스가 확률이 다 똑같은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케이스 1번의 확률은 8분의 2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6분의 2가 6번 더해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구해보면 처음에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2죠. 두 번째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1이에요. 세 번째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밑에 거는 8분의 2, 그 다음 5가 나올 확률 7분의 2, 그 다음 6개 중에 남은 2가 하나니까 6분의 1 이런 식이 되는데 요거 좀 뭐 이렇게 식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계산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두 번째 확률은 8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2가 다 되는데 세 개가 다 똑같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건 약분하면 사라졌고 8하고 2 다 약분되니까 앞에 확률은 7분의 1이고요. 뒤에 확률은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8하고 2랑 약분하면 28분의 1이네요. 따라서 28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곱셈 정리 쓰는 거야. 그 앞에서 뭘 뽑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거의 확률이 좀 달라집니다. 이 뒤에 확률이 달라져요. 자, 아무튼 곱셈 정리 문제였고. 자, 10번 문제.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부호가 아래 그림과 같고 분산의 값이 최대일 때 b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일단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확률들의 합이 다 더하면 12분의 3. 요게 확률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요거 4분의 1이죠. 이 식으로부터 a 더하기 b가 4분의 3인 거를 일단 알 수 있고요. 관계식 정리해 놓고요. 자, 이제 분산 구해 볼 거야. 자, 그 분산 구하려면 먼저 평균부터 구해놔야 돼. 평균은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면 0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b 그 다음 곱하면 6분의 1 그래서 평균은 b네요.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 이거 제곱하고 확률 곱하면 6분의 1 자, 제곱하고 확률 곱하면 0 제곱하고 확률 곱하면 b 그 다음 제곱하고 확률 곱하면 12분의 4 6분의 2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분산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자, 이차함수니까 마이너스 b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정리되나?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b가 2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b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3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b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a 값은 필요가 없네. 근데 뭐 a 값 구하라고 하면 답 구할 수 있겠죠. b가 2분의 1이므로 a는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음에 11번 문제. 두 팀 A, B가 진출한 어느 스포츠 경기의 결승전은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최종 우승을 한대요. 세 번째 경기까지 A가 2승 1패를 한 상황이야. 이때 A팀이 최종 우승할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앞으로 A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연달아 2승을 하든지 또는 A가 2승 1패를 하든지 또는 A가 2승 2패를 해도 우승할 수 있어요. 아직 4패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케이스 1번 A가 2승을 하는 경우 연달아 2번 이길 확률. 뭐 이거는 쉽죠. 이길 확률이 단 A팀, B팀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2번 곱하면 돼요. 9분의 1이죠. 두 번째, A가 2승 1패로 그 우승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우승할 확률은 자, 2번 이기고 한 번 지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2번 이기는 순간에 끝나버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처음에 이겼으면 두 번째 지고 이렇게 돼야 돼. 혹은 처음에 지고 두 번째 이기고 마지막 경기는 자,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7전 4선승제 경기에서는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끝나야 우승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두 번, 자, 두 번의 경기를 해서 그 중에 한 번만 이기고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게 한 번만 이기고 한 번은 지고요. 그럼 지금 1승 1패를 한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경기를 이겨주면 되는데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을 하면 27분의 4 이렇게 되겠고요. 케이스 3번은 자, 2승 2패를 해주는데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처음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 다음 마지막 경기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 가능해요.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고정이 돼야 되니까요. 이 앞에 세 경기 중에서 한 번을 이기고요. 1승 2패를 해주고요. 아직 그래도 최종 우승을 못한 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이겨주면 돼요. 그럼 81분의 3이 하나 약분되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그럼 27분의 4가 되네요. 자, 세 가지 경우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9분의 1은 27분의 3이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해보면 27분의 11의 확률로 A팀이 최종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9개 제비 중에 1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1개만 당첨이고 나머지 8개는 꽝이야. 승철이가 1개 제비를 먼저 뽑고 지영이가 그 다음에 1개를 뽑습니다. 그때 이런 시행을 당첨 제비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건데 승철이가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떨 수 있냐면 승철이가 한 방에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당첨될 확률은 9분의 1이죠. 자, 승철이가 처음에 실패하고 지영이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에 승철이가 해서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승철이가 꽝이 나올 확률은 9개 중에 8개죠. 그럼 이제 남은 게 8개인데 그때 지영이도 꽝이 나와야 돼. 그럼 8분의 7이죠.
그리고 그럼 이제 7개 남았는데 그때 당첨은 1개니까 승철이가 세 번째에 해서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9분의 1이 돼요. 자, 이번에는 승지, 승지, 승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9분의 8 꽝, 8분의 7로 꽝, 세 번째 또 꽝이 나올 거는 7분의 6의 확률로 꽝, 6분의 5의 확률로 꽝이 나오고 4번 꽝이 나오고 마지막 5분의 1 확률로 당첨이 되면 되니까 확률은 역시 9분의 1이야. 그 다음은 자, 한 번씩들 더 하세요. 한 번씩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와서 뒤에 3분의 1이 될 때까지 가겠죠? 그럼 근데 계산하면 어차피 9분의 1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한 번 더 비슷하게 해보면 그러면 나중에 1분의 1까지 갈 거니까 그 확률은 이제 9분의 1이 돼요. 그러고서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뽑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번. 7번 만에 그 승철이가 당첨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9개 있으니까 최대 9번까지 시도할 수 있죠. 그래서 승철이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1인데 경우가 5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9분의 5의 확률로 승철이가 최종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나오는 거죠.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자연수 K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K라고 정의하겠대요. 자, 그랬을 때 두 사건 AK1과 AK2가 서로 독립이 되게 하는 순서상 K1, K2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다 구해보자. K다 일러봐. A1, 1의 약수 1, A2, 2의 약수 1, 2, A3, 1, 3, A4, 1, 2, 4, A5, 1, 5, A6은 1, 2, 3, 6 이게 되는데 그럼 각각의 확률들은 뭐 6분의 1, 6분의 2, 3분의 1, 3분의 1, 6분의 2니까 2분의 1, 3분의 1, 여긴 3분의 2 이렇게 확률들이 다 구해지죠. 자, 그런데 이 사건 6개들 갖고 독립이 되는 경우를 찾으려니까 뭐 자, 괜히 그래. AK1이라는 것과 AK2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독립이 되면 얘랑 똑같은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K1하고 K2가 자, 만약에 1, 1이었다고 쳐봐. 그럼 A1 교집합 A1이면 A1 교집합 A1 그러면 그냥 1이죠. 그러면 1이니까 좌변은 6분의 1이에요.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성립 안 하죠. 뭐 1, 2면 1하고 2의 교집합 1이죠.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과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1에서 6일 때까지는 다 안 되겠다. 이거 다 안 될 것 같아. 좌변은 다 6분의 1이고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될 테니까. 그럼 2일 뭐 안 되겠죠. 2하고 1의 교집합이 요거랑 요의 교집합이 1이니까 그게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성립 안 하겠죠. 안 될 거고 2는 그냥 얘니까 6분의 2죠. 3분의 1이에요. 그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죠. 또 안 돼요. 2, 3은요? 2, 3은 교집합이 뭐니? 1밖에 없네. 6분의 1이고요.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가 안 같네요. 2, 4는요? 2, 4는 교집합이 3분의 1이네요. 두 개니까 2, 4. 그런데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안 같고요. 2, 5는 교집합이 한 개니까 6분의 1이죠.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가 안 되고요. 2, 6은요? 2, 6. 교집합이 1, 2, 3분의 1이고요. 교집합 확률은 얘랑 얘의 확률 곱하면 9분의 2니까 안 되네. 2도 다 안 돼. 3일 땐 3일 안 되겠죠? 3, 2.
뭐 얘랑 얘 때문에 안 되겠죠. 3, 3은 교집합이 요 자체가 되니까 3분의 1이고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거의 다 안 되네. 3, 4. 자, 3, 4 되겠다. 3, 4. 3, 4인 경우에는요. 얘랑 얘 교집합이 1밖에 없거든. 확률은 6분의 1. 그리고 얘랑 얘 확률 곱도 6분의 1이니까 3, 4 되네요. 3, 4가 되니까 잠깐 K2가 더 컸어야 되는구나. 3, 4. 3, 5는 3호의 교집합은 6분의 1, 확률 6분의 1이고 이쪽 곱이 6분의 1 아니까 아니고 36은 교집합이 1, 3이니까 3분의 1이고 36개의 확률 곱하면 9분의 2 안 되고요. 3도 끝났고 4, 5 해보면 4와 5의 교집합은 6분의 1, 교집합 확률이 6분의 1 그리고 얘네들의 곱도 6분의 1 된다. 4, 5 된다. 4, 5. 그 다음 4, 6은 1, 2니까 3분의 1이고 되는데? 좌변 얘랑 얘의 교집합은 1, 2니까 확률은 3분의 1 얘와 얘의 곱도 3분의 1 되네요. 그래서 4, 6도 돼요. 그 다음 5, 6은 교집합 확률은 6분의 1이고 9분의 2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정답이 돼요. 자, 빨리빨리 노가다를 해야겠네요. 좀 귀찮네요, 문제가. 독립이라는 개념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14번. 표는 학생 수가 40명인 A학급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1년간 교내대에 참가한 횟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거예요. 남학생 자, 뭐 남학생은 평균 3, 3번 참가하고 분산은 1이고 여학생은 평균 8, 6이고 A학급 전체 학생의 평균이 5일 때 분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할게. 남학생 A명, 여학생 B명 이렇게 일단 할게요. 근데 뭐 B는 40-A와 같겠죠. 자, 그럼 이제 평균 볼게요. 남학생들의 평균은 남학생들을 갖다가 남학생들이 A명이 있을 때 그 남학생 A명의 참가 횟수를 각각 x부터 xa라고 하고 그걸 개수 a로 나눠준 평균인데 그게 3이야. 또 분산은 제곱의 평균 자,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한 게 분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의 평균이 10인 걸 알 수 있네요. 여학생들은 B명이라고 그랬죠. 여학생 B명에 대해서 평균은 다 더하고 B로 나누면 되죠. 그게 8이에요. 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64가 6이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70이네요. 자, 이런 걸 알고 있고 또 어떤 거냐면 A학급 전체 학생의 평균이 5래요. 전체 학생의 평균은 이거 다 더한 거 X1부터 XA까지 더한 건 3A죠. 유식에서 자, 이거 다 더한 거는 8B야. 자, 이게 전체 총합이고 그거를 A 더하기 B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게 전체 학생의 평균 5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이 나오네요. 3A 더하기 8B가 5A 더하기 5B이므로 3B는 2A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 더하기 B가 40이죠. 남학생과 여학생 합치면 4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연립을 해볼게요. B는 3분의 2A니까요. B 대신에 3분의 2 넣어주면 3분의 5A가 40 A는 38에 24 그러면 B는 16 자,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 다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자, A학급의 전체 분산의 값을 구하라는데 분산은 자, 남학생들 값의 제곱의 합은 10A죠. 지금 10A 여학생들의 제곱의 합 70B죠. 그걸 갖다 개수 A 더하기 B로 나눈 게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이 5였으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자, A 더하기 B는 40이고, 자, 10A는 240, 70B는 6, 7에 42, 7일은 7, 112 빼기 25. 그래서 0 하나 지우고 4분의 24 더하기 112 하면은 136.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야? 4, 3, 12, 4, 4, 16 빼기 25니까 9. 분산은 9가 되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분산 구할 줄 알면 돼요. 평균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중 2개의 상자를 선택을 해서 각 상자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을 한 개씩 넣는 시행을 반복을 한대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모두 같은 사건을 A라고 합시다. 1회부터 5회까지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대. 그때 6번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래.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 구하는 거네. 1회에서 5회까지는 사건 A, 모든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같아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 조건 하에서 6회째에 사건 A가 발생했을 확률을 구하는 거고,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면 분모에는 1회에서 5회까지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1회에서 5회까지 A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6회 때 A가 발생할 확률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조금 문제 파악을 좀 한번 해보자. 자, 맨 처음에 보면 문제 첫 번째 문장에 서로 다른 상자 3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할까? X 상자, Y 상자, Z 상자라고 하자. 3개 상자가 있는데 2개 상자를 선택해서 거기다 공을 한 개씩 넣는 시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냐면 X 상자, Y 상자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혹은 Y 상자, 아니 뭐 X 상자, Z 상자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XY, XZ 혹은 YZ 이렇게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어. 3가지. 그래서 한 번 이런 걸 할 때마다 지금 상자의 상황은 3가지 경우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일단은 언제 그 3개 공의 개수, 3상자의 공의 개수가 같아지냐 한번 보자. 자, X상자, Y상자 선택되는 사건을 P사건이라고 해볼게. 이 상자가 선택된 사건을 Q사건이라고 하고요. 대문자로 쓸까? 대문자 사건. 그리고 이걸 R사건이라고 하면 그 P가 일어날 때마다 X가 한 개 증가하고 Y가 한 개 증가해요. Q가 일어나면 X 한 개, Z가 한 개 증가하고요. 그래서 되는데, 그러면 봐봐. 만약에 P가 PPP, 자, 일단은 한 번만 시행을 해갖고서는 세 상자가 모두 같아질 수는 없죠. 한 번 시행했을 때는. 자, 그러면 2번 시행해보자. 2번. 1회, 2회. 2번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PP, 뭐 PQ, PR. 그리고 뭐 QP, QR, QQ, QR. 그 다음 RP, RP, RQ, RR 이렇게 9가지가 가능한데요. PP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몇 개가 생기냐면 XY에 XYZ에 각각 2개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PQ가 되면 P랑 Q는 X 값을 한 개씩 증가시켜 주니까 X는 2가 되고, P에서 Y를 한 가지 증가시켜 주고 Q에서 Z 한 개 증가시켜 주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면 그러니까 토탈 지금 공이 상자에 4개 들어갔죠? 상자에 4개가 들어가니까 이 4개를 갖다가 3개 상자에 똑같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해갖고서는 똑같이 넣어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럼 3번 했을 때는 토탈 6개의 공이 들어가니까 이제 2개, 2개, 2개. 3번 하고 나서 같아지게 만드는 방법이 2개, 2개, 2개로 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P가 2번, 아니지. X에 2개가 들어가려면 P가 한 번, 만약에 P가 2번 생기게 되면 X에 2개, Y에 2개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X, Y 2개씩.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나오더라도 Z에 2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P가 두 번 나오면 안 되고 X에 그럼 두 개가 들어갔으려면 P, Q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PQ가 되면은 뭐 X에 두 개, Y에 한 개, Z에 한 개 들어간 상태니까 이때 R이 나오면 여기에 두 개, 두 개로 되겠죠. 그래서 세 번 했을 때 이 PQR 사건이 한 번씩 다 일어나줘야 세 번째에 비로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행한 결과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PQR 상황이 P가 한 번, Q가 한 번, R이 한 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놈, 자, 모두, 세 놈이 모두 다 같은 경우도 있겠죠. PPP, QQQ, RRR 같이. 셋 다 모두 같아지는 경우들이 세 번 시행했을 때 있을 수 있고요. 두 개만 같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같고 한 개가 다른 경우. 뭐 QQP, QQR, 뭐 RRP, RRQ. 이렇게 세 번 시행하고 난 결과를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일단 지금 내가 뭐가 오시면 1에서 5회까지 같아지는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세 번 시행했을 때 요 경우들이 돼야 돼. 그럼 요 경우들이 될 확률은 일단 요 경우가 되려면 P가 세 번 나올 확률은, 자, P가 나올 확률이 한 번씩 했을 때 P가 나올 확률 3분의 1, Q가 나올 확률 3분의 1, R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니까 PPP, QQQ, RRR이 나올 확률은 PPP 나올 확률 3분의 1이 3번, QQQ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 3번, RRR도 3분의 1이 3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이 되는 확률은 3분의 1의 세제곱이 3번 하면 되겠죠. 자, 그러고 이렇게 될 확률은 P가 2번, 요 확률들은 다 이제 3분의 1이 3개인데, 자,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PPQ 배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죠. PPQ, PQP, QPP. 그리고 요 PPR도 3분의 1의 3승이 세 가지죠. 다 그래, 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게 몇 개나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3분의 1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6. 자, 이 확률로 이 상태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자, 1에서 5회까지는 안 되고 여섯 번째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왔다고 쳐봐. PPP가 나왔으면은 지금 X에 3개, Y에 3개가 있는 거야. Z에 빵개. 근데 앞으로 이제 3번을 더 할 거야. 이제 6회를 여기서 4, 5, 6회를 더 할 건데 3번을 더해서 Z에다 3개만 Z만 3개를 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6번 하게 되면 12개니까 토탈 모든 상자에 4개씩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지? 지금 3회, 6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전체 공의 개수가 3회 배수니까. 근데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6회까지 가는 동안에 A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나네요. 그래서 자, 이 확률로 이 경우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5회까지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100%예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로 여기 이 상태 도착을 했을 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PPQ. PPQ에 대해서 뒤에 3번이 더 나와갖고 그 같아지게 만드는 경우가 언제냐면, 잠깐만, 5회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같아질 수가 없죠. 5회까지 하면은 토탈 전체 공이 10개니까 10개 공을 3개 상자에 똑같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분모는 구했네. 자, 다시 쓸게요. 1에서 5회까지 A가 안 일어날 확률을, 분자에는 1에서 5회까지는 A가 안 일어나고 6회에 A가 비로소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자, 3회에 일어나지만 않으면 무조건 5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회에서 안 일어나는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 확률은 3분의 1의 3승이, 요 케이스가 3분의 1의 3승, 다 확률들이 3분의 1의 3승인데 그게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요렇게 되는 확률도 역시 3분의 1의 3승인데, 이런 식으로 두 개 한 개, PQR 사건이 두 개 한 개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18가지가 있어요. P가 두 번 나온 거에 대해서 요게 세 가지, 요게 세 가지, 6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니까 18가지가 있어요. 이게 분모예요. 자, 그래서 분모는 구했고요. 자, 이제 분자를 구해 볼 건데요. 분자는 자, 일단은 요 경우들의 세 번째 가서 요 경우에 도착해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444를 만들 수가 없어. 330에서 444를 만들려면 여기에 4개를 넣어야 되는데 4개를 못 넣죠. 3번 더해 갖고서는. 그래서 요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에 각계 모든 공에 계속 각계 만들 수가 없고요. 이 아래 경우가 될 건데요. PPQ 한 개에 대해서만 해보자. 자, PPQ 요 경우로 왔어요. 요 경우에 대해서 이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Q가 한 번, R이 두 번 더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 QR, R이 와야 돼. 자, 그러면 PPQ까지 자, 그럼 PPQ 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 QRR이 와야 되는데 QRR이 올 수도 있고 QRQ가 올 수도 있고 RQR이 올 수도 있고 뭐 RRQ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QRR이 올 확률 3분의 1의 3승이죠. 여기도 QRR이 올 확률 3분의 1의 3승이에요. QRR이 올 확률이 3분의 1의 3승이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9분의 1이 되죠. 9분의 1. 그러니까 PPQ 상태에 왔을 때 왔을 확률이 이제 3분의 1의 3승의 확률로 PPQ 상태의 확률이 올 건데, 그때에 대해서 9분의 1의 확률로 6회 때에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경우의 수가 아까 18가지였죠. 18가지. 자, 그래서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에서 3분의 1의 3승을 나눠주면 자, 분모는 21이고 분자는 2네요. 그래서 정답은 21분의 2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이렇게 x가 되는 1, 2, 3, 4.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확률 분포표 한번 만들어 보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풀면 돼요. 자, 확률 변수로 가능한 것은 1, 2, 3, 4 4가지가 가능하고요. 합계는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1이 나올 확률은 x에다 1 넣어보면 k, 여긴 2k, 여긴 3k, 여긴 4k니까 확률들의 합은 10k죠. 그게 1 돼야 되니까 k 값은 10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때 x의 평균을 구해보래요. 여기 보면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다 곱해서 더하면 k, 4k, 9k, 16k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면 30k죠. k가 10분의 1이었으니까 3이 평균이 됩니다. 승철이와 지영이가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철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와 지영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의 분산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 x는 합이 돼야 돼. 두 숫자의 합. 자, 그래서 합으로 가능한 것들 한번 다 조사해 볼게요. 자, 승철이랑 지영이가 둘 다 1이 나오면 합이 2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합이 1, 2, 뭐 2, 1 이런 거 나오면 합이 3, 합이 4, 5, 6, 7, 8, 9, 최대 12까지가 나옵니다. 둘 다 12가 나오면 되니까, 아니 둘 다 6이 나오면 되니까 그 합계가 1.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확률 구해 봅시다. 자, 주사위를 둘이 던지니까 3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분모는 36이 될 거고요. 자, 다 36. 자, 분자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36 분자는 자, 둘의 합이 2가 나오려면 1, 1 나오는 수밖에 없죠. 한 가지. 합이 3 나오는 경우는 1, 2랑 2, 1이야. 두 가지.
합이 4 되는 경우는 1, 3, 2, 2, 4, 1 세 가지. 합이 5 되는 경우는 뭐 1, 4부터 4, 1까지 4가지, 6 되는 경우는 1호부터 5일까지 5가지, 7 되는 경우는 1, 6부터 6일까지 6가지, 8 되는 경우는 2, 6부터 6, 2까지 5가지, 9 되려면 3, 6부터 6, 3까지 4가지. 자, 이런 규칙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3, 2, 1 이렇게.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했고요. 이 확률 분포표에서 분산을 구해보라는 게 문제예요. 자, 분산 구하려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먼저 평균부터 구해봐야 돼. 평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원래 평균은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평균을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더해보면 이게 근데 이게 대칭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칭이죠. 대칭이지. 대칭 10까지. 그럼 가운데가 지금 7이에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원래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2 곱하기 36분의 1, 3 곱하기 36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12 곱하기 36분의 1까지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자, 여기 정 가운데 숫자 7이 나올 겁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합의 평균은 7인 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7인 거를 알 수 있고요. 분산은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겁니다. 혹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죠. 여기서는 이걸로 구해볼게요. 이게 계산이 간단할 것 같으니까. 자, 편차를 구해보면 2라는 거는 편차가 마이너스 5고요.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0. 이런 식으로 가서 12는 편차가 5가 되죠. 요건 4.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5의 제곱 25죠. 25 곱하기 36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곱하기 36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제곱 9 곱하기 36분의 3. 그 다음 4 곱하기 36분의 4. 그 다음에 편차가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하면은 자, 이렇게 36분의 5. 그리고 0 곱하기 36분의 7은 0 곱하기 36분의 6은 어차피 0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시 아까 1, 2, 3이었죠. 그러면 여기 방금 나왔던 요 과정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곱하기 2.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36분의 25 더하기 32 더하기 27 16 5 곱하기 2. 자, 그럼 약분해서 분모는 18 되고요. 이렇게 약분해서 분자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57에다가 이렇게 더하면은 43 더하기 5 해주면 48. 그래서 5 105인가? 자, 그럼 3으로 약분하면 3, 6, 18, 3, 3은 9, 3, 5, 15 6분의 35가 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번 문제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작성을 하고 이 확률 분포표로부터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U가 있어요. 이거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일단 U를 써놓고 시작해보면은 1, 2, 3, 4, 5, 6, 7, 8이죠. 자, 여기에 부분집합을 찾을 거야. 자, 가족관에 보면 X 집합은 원소 개수가 6개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6개만 선택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가족권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있냐면 8C6, 즉 8C2. 8 곱하기 7 나누기 2니까 28개가 있습니다. 일단 28개가 존재하고요. 자, 나조건 보면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 1, 2, 3, 4, 5, 6이었다고 한다면 X가 그럼 여기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데 5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A래. 자, 이 중에 5 이상의 숫자가 나온 사건 요게 A죠. 그 다음 소수가 나온 사건이 B예요. 2, 3, 5 요런 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사건이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B가 독립이래요. 그럼 독립이면 어떤 식이 성립해야 돼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5 이상의 수가 X개 있다고 합시다. X개.
그 다음 소수가 몇 개인지 y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확률은 6분의 x고요. b의 확률은 6분의 y예요. 그러니까 둘의 곱은 36분의 xy죠. 그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5 이상의 수이고 동시에 소수. 근데 요 개수가 몇 돼야 되는데 그거가 z였다고 한다면 이거 z개였다고 한다면 6분의 z가 될 겁니다. 이렇게. 6분의 z가 얘랑 같으려면 결국 z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z는 6분의 xy와 같음을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려면 xy가 6z, 즉 xy가 일단 6의 배수가 돼야겠네요. 그런 x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우니까 케이스 나눠서 해보자. 자, 5 이상의 수 x가 0 되면 안 되겠죠. 한 개일 때. 그러면은 이때 소수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한 개 있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곱해서 6은 돼야 되니까 y가 6개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소수가 전체 집합에서 소수가 몇 개 있지? 2, 3, 5, 7 최대 4개까지밖에 없는데 이거? y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x는 5 이상의 숫자니까 5 이상의 숫자가 될 수 있는 x의 최대 개수는 최대 4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아. x는 1에서 4 사이. y는 이것도 1에서 4 사이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x, y 값으로 가능한 것은 1일 때 6이 안 되니까 2일 때 3, x가 3일 때 2, 3, 4, 3 안 되고 3, 4 이거 되고 4일 때 4일은 4 안 되죠. 4, 2, 8 안 되고 4, 3, 12 되죠. 4, 4, 16은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게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5 이상의 수가 몇 개인 경우, 그리고 소수가 몇 개인 경우, 5 이상의 수가 2개, 소수가 3개인 경우,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럼 5 이상의 수가 2개가 되려면, 자, 5, 6, 7, 8 중에서 2개가 들어오면 되고, 소수가 3개가 되려면, 일단은, x는 몇 개 존재할 거냐면, 자, 이 소수 4개 중에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 3하고 그 외에 다른 소수가 있을 때 그러면 2, 3하고 5나 7 중에 하나가 오겠죠. 두 가지. 그리고 그럼 왔다고 치면 그러면은 자 이제 그 5 이상의 수가 2개가 되니까 6, 7, 8 중에 6, 8 중에 2개 중에 한 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6, 8 중에 2개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자 소수 중에서 다 골랐고 5 이상의 숫자에서 다 골랐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1, 4는 무조건 자동으로 뽑혀야겠네요. 그리고 소수 중에서 2, 3 중에서 자 5하고 7이 무조건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2, 3 중에서 하나가 뽑혀야 돼요. 두 가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5 이상의 숫자는 2개가 이미 만족이 됐으니까 여기서 못 뽑고 소수 중에서도 못 뽑는데 1, 4가 남았으니까 1, 4 중에서 2개를 다 뽑는다고 치면 그래봤자 5개네. 6개를 못 메꾸네. 이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빡세구나. 자, 5 이상이 3개. 소수가 2개. 소수가 2개인 경우 생각을 해보면 자, x 안에 자, 소수 2개가 5 이상의 숫자 다 들어간다고 쳐보자. 5, 7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5 이상의 숫자가 3개여야 되니까 자, 6, 8 중에서 2개 중에 한 개를 뽑아줘야 돼요. 뭐 6 같은 거 들어갈 거고요. 그럼 5 이상의 숫자는 3개가 완성이 됐고요.
소수 두 개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1과 4만 남았는데 지금 1하고 4가 얘가 5 이상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숫자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5, 7이라는 소수가 다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5랑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겠죠. 5랑 7 중에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요. 그럼 두 가지죠. 그럼 7은 이제 못 들어가고 6하고 8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야. 5 이상의 숫자가 3개야 되니까. 그럼 소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소수 2, 3 중에 두 개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4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만큼 있고요. 케이스 3번. 5 이상의 숫자가 3개인데 소수가 4개인 경우. 이거 가능할까? 소수가 4개니까 2, 3, 5, 7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그럼 무조건 소수 4개 다 들어갔고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5 이상의 숫자 6, 8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겠죠. 6, 8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넣어주고 그럼 이제 1, 4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되죠. 1, 4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만큼. 마지막 케이스 x가 4개 5 이상이 4개 소수가 4개 들어가는 경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5 이상이 4개가 5, 6, 7, 8인데 다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소수 2, 3 4개 다 들어가주면 됐네. 그냥 이거 한 가지밖에 없네요. 한 개. 자 여기 4개 여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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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케이스가 아까 몇 개였죠? 여기도 4개. 따라서 4가 3개에다가 1이 1개니까 이 문제 정답은 1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타이트하네 문제가. 다음 19번 문제 또 볼게요. 색으로 구분할 수 없는 커피가 들어있는 잔 2개와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는 8개 잔이 있어요. 자, 까나리 8개, 커피 2개 이렇게 10잔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승철이가 임의로 1개 잔을 고르고 그 다음 지영이가 임의로 1개 잔을 고르는 시행을 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요. 단 지영이는 승철이가 고른 잔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지영이가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고를 확률은 두 개의 사건을 설정하고 확률의 곱셈정의를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과 답을 서술하래. 자,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 자, 두 개의 사건. 첫 번째, 승철이가 까나리를 고른 경우. 케이스 2번, 승철이가, 이거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써줘야 돼, 서술형에는. 커피를 고른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철이가 곱셈정의 이용하라고 그랬죠? 승철이가 까나리를 고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그럼 커피를 고른 사건은 A 여사건이 돼요. 그때 지영이가 커피를 고르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영이가 커피를 고른 사건 B.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승철이가 까나리를 선택하고 지영이가 커피를 선택할 확률 이거를 구하는 거랑 두 번째 케이스는 승철이가 커피를 선택하고 지영이도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바로 지영이가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고를 확률이죠. 그럼 곱셈 정리로 구하게 되면 PA 곱하기 PB바 A예요. 자, A 사건 승철이가 까나리를 고를 확률은 10분의 8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9잔이 남았는데 9 중에 지영이가 커피를 고를 확률은 9분의 2죠. 자,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PA 여사건 곱하기 PB바 A 여사건인데 승철이가 커피를 고를 확률은 10분의 2고요. 그럼 남은 9잔 중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고를 확률은 9분의 1이에요. 왜냐면 승철이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따라서 지영이가 커피를 가져갈 확률 PB는 PA 교집합 B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B이기 때문에 이거는 90분의 16 더하기 90분의 2, 90분의 18이죠. 따라서 9로 약분하면 10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철이가 커피를 고를 확률이나 두 번째로 뽑는 지영이가 커피를 고를 확률은 똑같아요. 색으로 구분할 수 없는 커피가 들어있는 잔 2개와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는 잔 8개가 있어요. 지금 커피가 2개, 까나리가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철이가 임의로 한 개의 잔을 고르고 그 다음 지영이가 임의로 한 잔을 고르는 시행을 하는데 답물음을 답해보세요. 자, 지영이가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골랐을 때 지영이가 두 번째로 꺼내는 지영이가 커피를 꺼냈을 때 승철이가 커피를 꺼냈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거니까 분모에는 지영이가 커피를 뽑을 확률, 분자에는 승철이가 커피를 꺼내고 동시에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이 나오면 되는데요. 자, 지영이가 커피를 꺼내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승철이가 먼저 꺼내니까 승철이가 커피를 꺼내고 동시에 지영이도 커피를 꺼내는 경우하고, 승철이는 까나리를 꺼내는데 지영이가 커피를 꺼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승철이가 커피 꺼내고 동시에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이 나오면 되겠고요. 자, 이거 조금 더 정리하면 지금 곱셈 정리를 쓰면 돼요. 곱셈 정리를 써보자. 자, 승철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이 나오고 그 뒤에 요거 구한 거 지금 지영이가 커피를 꺼내는데 승철이가 커피를 꺼냈다는 조건 하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엔 승철이가 까나리를 꺼낼 확률 곱하기 승철이가 까나리를 꺼냈다는 조건 하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승철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 곱하기 지영이가 커피를 꺼내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승철이가 커피를 꺼냈다는 조건 하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술형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글로 쓰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로 써주고 있는데, 자, 이게 승철이가 커피를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런 표현을 서술형에는 A로 표현하세요. 승철이가 커피. 그러면 승철이가 커피를 꺼내지 않는 경우는, 승철이가 까나리를 꺼내는 경우는 A의 여사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승철이가 까나리를 꺼내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정의를 하고, B는 뭐 지영이가 커피를 꺼내는 경우를 B라고 하면 지영이가 까나리를 꺼내는 건 이제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 먼저 사건을 A, B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요걸 A, 뭐 승철이가 까나리 꺼내는 거는 A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커피가 2개에 까나리가 8개가, 아니 까나리 8개인가?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승철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은 10분의 2죠. 10분의 2 확률은 승철이가 커피를 꺼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커피가 하나가 남고 까나리가 8개가 남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승철이가 커피를 꺼낸 조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은 9분의 1이겠죠. 이번엔 승철이가 까나리를 꺼낼 확률은 10분의 8이에요. 그리고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은, 승철이가 까나리를 꺼내게 되면 상황이 까나리가 7개가 남고 커피가 2개가 남는 상황이 돼요. 이 두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그럼 그때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은 9분의 2가 돼요. 자, 분자는 승철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 10분의 2, 승철이가 커피를 꺼낸 조건 하에서 지영이가 커피를 꺼낼 확률은 9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답이에요. 분모 문제에다가 90을 똑같이 곱해 보시면, 똑같이 곱하면 뭐 2 더하기 16분의 2가 되니까 18분의 2, 9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요거 좀 지우고. 자, 주머니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1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 그려볼까? 주머니가 있고요. 빨간 공 2개랑 파란 공 1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2개 꺼낼 때 서로 같은 색이면 빨간 공 1개를, 서로 다른 색이면 파란 공 1개를 꺼내서, 그러니까 같은 색이 나오면 빨간 공 1개를, 빨간 공을 빨강, 그 다음에 다른 색이면 파란 공, 블루를 꺼낸 2개의 공과 함께 다시 주머니에 넣겠대. 그러니까 그냥 추가를 하는 거네. 결국은 기존의 거에다가 빨간 공과 파란 공을 추가하는데 같은 색과 다른 색 요 두 가지 어떤 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어느 색의 공을 추가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번의 시행
한 번의 시행 후에는 주머니에 공은 한 개씩 늘어나게 되는데 세 번째 시행 후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래. 세 번의 시행 후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같으려면 지금 봐봐. 여기다 세 번 시행을 하게 되면 공이 토탈 몇 개가 될 거냐면 6개가 될 거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공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냐면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3개가 될 이것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를 2개를 이거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추가할 확률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추가하는 경우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추가할 수 있냐면 케이스 1번 처음에 빨강, 그 다음에 파랑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랑, 빨강, 파랑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파랑, 빨강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처음에 같은 색의 공이 뽑았다는 거고 처음에 시행해서 두 번째는 다른 색깔, 그 다음 다른 색깔 뽑으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 같은 색깔, 다른 색깔 뽑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다른 색깔, 다른 색깔, 같은 색깔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빨간색을 꺼낼 확률은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자, 전체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은 2C이죠. 빨간 공 2개에서 꺼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 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 상황은 같은 색이 나왔으니까 빨간색이 한 개 더 추가된 상황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다른 색을 꺼내야 돼. 그러려면은 4개 중에 이제 2개를 꺼내는데 빨간색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파란색 1개 중에 하나를 꺼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머니 상황이 다른 색이 뽑았기 때문에 파란 공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 상황이 되고요. 그럼 이때 OCE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다른 색이 나오려면 빨간색 중에 1개, 파란색 중에 1개를 꺼내면 다른 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주머니 상황이 이 상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확률은 구했고요. 두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처음에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은 32분의 빨간색 2개 중에 하나 뽑고 파란색 1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요. 그러면 주머니에 지금 원래 빨간 거 2개, 파란 거 1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색의 공이 뽑혔기 때문에 파란색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상황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번엔 같은 색이 뽑히려면 32분의 빨간 공 2개 중에 2개를 뽑든지 또는 파란 공 2개 중에 2개를 다 뽑든지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색이 뽑혔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이 1개 더 추가됐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이고 4C죠. 전체 5C 2분의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빨간색 중에 1개, 파란색 중에 1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 공이 추가돼서 공의 개수가 같아질 거고요. 마지막 확률은 자, 주머니에 지금 빨간 거 2개, 파란 거 1개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C2. 그 중에 다른 색이 나오려면 2C1 곱하기 1C1.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색이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이 추가됐고요. 자, 또 다른 색이 나와야 돼. 전체 경우 수 4C이고 빨간색 2개 중에 1개 뽑고 파란색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색이 나왔기 때문에 파란 공이 하나 추가됐고요. 이 상황에서 자, 5C2분의 빨간 공 이제 같은 색이 나와야 되니까 빨간 공 중에 2개를 다 뽑든지 파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빨간 공이 1개 더 추가돼서 같아지겠죠. 이 3개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어. 분모들을 보니까 다 똑같네. 3C는 3이고 4C는 6이고 5C는 10이에요. 분모들은 다 10이고요. 얘 계산하면 1, 요거 3이죠. 3, 요건 1이니까 됐고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첫 번째 경우의 분자고요. 두 번째는 요거 2죠. 요거는 계산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예요. 그 다음 얘는 3이 6. 그 다음 마지막은 요거 2죠. 곱하기 그 다음 4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4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3, 6, 18, 180분의 9, 2, 18, 4, 6에 24, 그 다음에 8, 4, 32.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50이죠. 50에다가 24 더가 74, 180, 90분의
37. 더 약분 안 되나? 더 약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답이에요. 90분의 37. 답이 구해졌고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 이용하는 문제예요. 교집합 A 교집합 B의 확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앞에 사건이 일어난 확률 곱하기 앞에 사건이 일어난 조건하에서 뒷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요 확률이 이게 이 두 번째 확률들인데 이런 확률들인데 요 확률들이 앞에 사건이 뭐가 일어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